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10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전부터 에어컨 틀고 계속 있었는데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빨리 비가 와서 이 더위를 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 있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9%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변동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하고 비슷한 가격인 81,0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이틀 동안 큰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락이 제한이 되었고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는 무려 3.5%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네이버는 4%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인터넷 기업들,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정말 좋은 모습이 나왔고 오늘 시장이 가장 핫한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간이 약 1조원 규모의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중심에는 금융투자, 연기금, 이 두 주체가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 통상적으로 옵션 만기일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동시호가 구간에서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가장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시 20분 가격과 3시 30분 이때의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떤 종목에 대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옵션 만기일에 발생될 수 있는 변동성이다, 이렇게 이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 초록색이 기관이고 파란색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런데 동시호가에 진입했던 이 구간, 여기를 살펴보면 파란색이 갑자기 올라가 있고 초록색이 갑자기 꺼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동시호가의 외국인은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은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있었고 코스피에서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었던 금융투자, 연기금 두 주체는 모두 코스닥에서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5거래일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모처럼 하락세가 제한이 되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줬고 그래도 기관은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4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카카오, 오늘 카카오는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4거래일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상대적으로 카카오에 비해서 최근에 다소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포스코,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한진칼, 네이버,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자, 먼저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주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카카오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거의 4%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4월달에 진행을 했던 액면분할, 이 액면분할 이후에 거래가 되었던 이때, 이 당시의 최고점을 경신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슷한 예시로 지난 1월달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많은 2차전지 기업들까지 연초에 너무나 많은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그 당시 가격을 회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액면분할 이후에 거래가 되었던
이 당시 최고점을 2달도 채 안 돼서 경신하게 되었고 역사상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4%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직전 흐름을 보면 다소 카카오보다는 아쉬운 흐름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업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거든요.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보면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손해보험사 예비 허가를 받았고 본격적으로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을 내딛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은 예전부터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비 허가를 받음으로써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M&A를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현재 네이버는 약 70곳에 해당되는 스타트업에 무려 400억을 투자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모두 잠재적 M&A 대상이다. 이런 언급과 함께 쇼핑과 웹툰을 중심으로 M&A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추진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에 있어서는 이런 두 가지 긍정적인 재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 그리고 네이버의 공격적인 M&A 새롭게 나온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신선하고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의 상승을 보면서 어떠한 특별한 이슈와 재료보다는 다양한 자회사의 상장 기대감 그리고 모멘텀, 실적, 성장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적인 측면만 받쳐준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를 중심으로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또 꾸준하고 연속적으로 지난 5월달부터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수급들이 조금 더 집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을 보면서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결론을 짓기보다는 항상 모멘텀과 기대감, 실적, 성장성 모든 것을 겸비한 기업이고 오늘 시점으로 하여금 어느 곳을 투자해야 될지 다소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미국의 FMCA 두 가지의 굵직한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표적인 성장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같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테이퍼링과 긴축에 대해서 조금은 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쪽으로 오늘 수급이 많이 몰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 가장 큰 하나의 특징이 있고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기업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한번 점유하게 된다면 웬만해서는 경쟁업체가 들어오기에는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출하기에 용이하고 그런 점들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다소 경쟁업체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잠깐만 늘려볼게요. 자,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를 보시면 요즘 들어서 언택트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를 분류할 때는 언택트 대장주, 비대면 관련주 이렇게 종목들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가을에 조정을 보여주었지만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줄곧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그 당시에 카카오와 네이버처럼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로 포함이 되었던 많은 종목들을 보시면 지난 가을에 카카오와 같은 이런 모습이 나왔고 이 시점으로 하여금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언택트 관련주, 비대면 관련주가 아니라 저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기업으로서 이 장점 중에 하나가 경쟁업체들이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다. 이 점에 큰 점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 보험, 은행, 웹툰, 쇼핑, 정말 이런 부분에 빠르고 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이 두 기업들은 경쟁 우위에 있다는 이런 점에 점수를 부여해보면서 항상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차트를 보더라도 같은 성장주로 분류가 되지만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는 물론 조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이 적고 또 빠르게 그 구간을 탈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며칠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카카오와 네이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SK텔레콤. 오늘 SK텔레콤의 이사회를 열어서 인적 분할을 확정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5대1로 주식을 액면 분할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인적 분할과 함께 5대1로 주식을 액면 분할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장 초반부터 갭상승으로 강하게 출발하였습니다. 물론 다소 힘이 부족해서 더 큰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지난 카카오 사례를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액면 분할한 이후에 주가는 더욱 상승할 여진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액면 분할 전까지 기대감에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또 액면 분할 뒤에는 방금 전 카카오처럼 또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거나 매수 계획을 고려 중이라면 지난 카카오의 주가와 함께 액면 분할 공시 이후 이 주가의 흐름을 같이 비교해보면서 한번 매수 시점을 잡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오늘 드디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조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SK이노베이션하고 LG에너지솔루션 국내 경쟁사들은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왜 삼성 SDI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느냐? SDI 주주들 입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배터리 산업 전시회에서 삼성 SDI 전영현 사장이 미국 시장을 검토하고 있고 진출하게 된다면 합작사를 설립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런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자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참 많았었는데 실제로 SDI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시점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주가를 보시면 지난 2월 달에 80만원을 처음으로 넘겼고 그 뒤부터 주가가 별다른 반등 없이 계속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삼성 SDI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단기적인 시세 차이 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적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조금 더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부여하고 배터리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처럼 일봉 차트보다는 월봉이죠. 항상 월봉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 SDI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만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거의 4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그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월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흐름이 꺾였다,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지금 4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힘든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파란색 선 지금 월봉으로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10개월 선이거든요. 이 10개월 선을 기점으로 양봉을 보여주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음봉으로 바뀌어서 더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발생이 될 수가 있지만 적어도 2차 전지라는 구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 것이라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조금은 중장기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텐데 그럴 경우라면 지금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주가의 반등 위치, 또 과거 대비 얼마나 상승이 나왔는지, 혹은 추세는 꺾인 것인지,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보시면서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눌렸고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하락 없이 거의 일직선으로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개월, 6개월,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 안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럴 경우라면 일봉 차트를 보는 것이 정말 적절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성, 여기에 베팅을 했고 조금 길게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저는 일봉 차트를 보는 것보다 월 단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월봉 차트를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SD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SDI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SDI 사업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는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재료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솔루션, 이 전지 안에 속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전지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전지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ESS 전지, 이런 다양한 전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에너지 솔루션의 전지 사업 부분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1년 전체 영업이익이 5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400억으로 대폭 증가를 하였고,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 470억이죠. 거의 2년 전 전체하고 비교했을 때 1분기밖에 되지 않았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올해 2분기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담당하고 있는 2차전지 사업 부분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과 함께 이 영업이익은 더욱더 크게 증가할 것이고, 다시 한번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반드시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쉬어가고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 다소 우려감을 들 수는 있겠지만 2차전지는 크게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항상 자신감을 갖고 조금은 멀리 내다보면서 항상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발표 수치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국내 시장까지 파급력이 전달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내일 아침에 어떻게 나왔는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미국 시장 같이 한번 지켜보신다면 내일의 흐름을 대응해 보는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